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이제 기관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미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었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세계 천식기구라고 해서 천식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진화라는. 거기서 2019년도에 발표한 천식 관리와 예방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천식 예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럼 우선 천식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은 기관지가 표적기관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이제 임상적으로는 기도염증에 의해서 기관지 폐쇄를 특징으로 하고요. 당연히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점막의 부종이라든지 점액이 가다하게 분비된다든지 평활관 수축이 나타나면 이제 그 증상으로서 기침이나 가래가 많이 끓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곤란이 반복적, 발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기관지 모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지가 잘 열려져 있죠. 네, 특별히 어떤 나쁜 가래들이 많이 껴 있지도 않고요. 대신 이제 천식이 발생하게 되면 저런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게 이제 가래들인데요. 이렇게 딱한 가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쌕쌕거리는 그런 천명 기침들을 많이 하면서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천식이라고 확진을 받지는 않았어도 쌕쌕거리는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알러지 가족력,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아이가 알러지 병력, 그러니까 천식은 아니들 없지만 비염, 아토피, 두드러기 같은 이런 천식 병력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천식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천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진화라는 세계 천식기구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저게 한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보고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볼 내용은 이제 키포인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 빨간색으로 박스 친 4가지 부분, 그러니까 천식을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임신 기간과 아이가 돌 때까지는 담배 연기를 피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간접 흡연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직접 흡연은 당연히 이제 아이가 피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혹시라도 그 어머니께서 임신 기간 중에 흡연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간접 흡연도 물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분만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천식 예방에 필수는 아니지만 모유수유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이라든지 모유수유 추천은 이거는 꼭 천식 예방이 아니더라도 보통 저희가 아이들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볼 때까지는 파라세타몰이라든지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타이르놀이라는 이제 해열진 통제인데요. 이류의 해열진 통제와 강범위 항생제 사용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열진 통제의 부작용으로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양리학적으로는 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 다른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생제가 천식 말고도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마찬가지 진화라는 세계 천식기구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예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4가지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래에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부모님께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돌 전에 이렇게 해열진 통제라든지 항생제에 자주 노출이 되면 천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왕절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도 못해서 이제 분유로 이제 아이를 키우시더라도 다행히 돌 전까지 이런 항생제라든지 해열진 통제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천식, 비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 발생이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진화 세계 천식기구 말고도 이미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의료기관이나 의학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2006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562만 명을 분석한 결과가 한 3년 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62명이 아니라 562만 명, 정말 많은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그럼 거기서도 그 연구 결과가 결국은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제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이제 3개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화한 게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고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복약기간,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항생제를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그 질환의 발생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대충 보면 이제 한 달에 석 달 이상 먹었을 시에는 비염 같은 경우는 13배 이상
발생률이 높아졌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10배 이상, 천식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연구 결과를 실은 소개한 의학 뉴스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발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도 뉴스 제목만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그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은 2019년 연말에 미국 의학협회지 소아과학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유아기 항생제 사용과 알레르기 질환 연관성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거기서도 연구 결과가 아이가 항생제를 복용하며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게 결국 저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도 빨간색 밑줄 쳐진 부분을 그 아래에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보면 이제 항생제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세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세균총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조금 더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노출되며 한 종류 단독보다 장내 세균총에 더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에 노출되면 훨씬 더 몸에 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도한 뉴욕타임즈 기사도 있습니다. 제목이 알러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항생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일부 기사를 캡처해서 저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소개드리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그 위에 해석한 부분입니다.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아나필락시스, 이건 진짜 꽤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고요. 정말 잘못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식, 그 외에 이제 음식 피부 알러지,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결막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지금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보고 있는 기사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그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즈 말고도 CNN에서도 똑같이 소개했었고요. 이제 그 제목이 유아기 항생제 사용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뉴스도 똑같이 구글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할 내용은 이제 조금 이제 폐기관지 건강하고 관련돼서 일반인들, 특히나 이제 저는 아이를 매일 진료보면 간혹 부모님이든 아니면 특히 이제 조부님들 중에서 그 자녀의 기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폐기관지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좀 잘못된 치료를 남용하는 것을 꽤 많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침인데요. 이제 오히려 기침은 우리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 배출을 돕는 좋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기침약을 계속 먹어서 기침이 억제가 되면 오히려 폐기관지 건강에 좋진 않고요. 그 아래에 있는 책 내용이 의사가 쓴 책 내용입니다. 꼭 저 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의학 전공 서적이라든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적혀져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면 가래는 폐 속에 있는 찌꺼기입니다. 그 그림으로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폐기관지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 폐기관지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기관지염이든 천식에 뭔가 폐기관지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마찬가지 기관지에 수축되어서 좁아지면서 그의 노란 가래가 많이 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폐기관지에 있는 찌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찌꺼기를 내보내려고 우리 몸은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기침 멈추게 하는 약, 이제 진해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죠. 네. 그래서 진해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안타깝게 폐렴입니다. 저기 있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폐기관지처럼 노란 가래들이 기침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기침약을 먹어가지고 기침이 억제가 되면 저 가래들이 배출이 잘 안 되겠죠. 네. 그게 계속 안에서 쌓이고 한웅이 되면 그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진해제 기침약 말고도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점액 분비를 이렇게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기관지에 있는 점액 분비물들도 이렇게 마르게 되면서 가래가 더 점성이 높아, 그러니까 찐득찐득해지겠죠. 그럼 마찬가지 가래 배출을 또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침약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 남용은 폐기관지의 가래 배출을 방해해서 오히려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남용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인분들이든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할 때 쌕쌕거리는 천면 소리가 들리거나 이미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진단을 들었다면 항생제 오남용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가 항생제 오남용이냐고 하면 감기, 독감, 기관지염, 부비동염, 일반인들은 이제 충농증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누런 콧물 가래, 그리고 이제 발열목 감기, 그러니까 흔히말해서 열이 나면서 목이 이제 붓고 아픈 경우, 이제 그걸 인후염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또 중염, 조금 전에 얘기드린 이런 질병이나 질환으로
계속 항생제를 자주 복용 중이라며 그럼 거의 대부분은 안타깝게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되는 오남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유튜브 방송에 몇몇 번 얘기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말고도 기침약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는 폐기관지에는 가래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남용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 두 약들이 항히스타민제와 진해제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